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계 자료를 기준으로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드라이버를 구현하고 디바이스 특성에 적합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바이스들의 초기화와 제어 방법을 정의할 수 있으며 작성된 디바이스 드라이버 검증을 위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현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설명을 해주실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겟은 라즈베리 파이 3로 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GPIO를 제어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드에서 LED를 연결해서 사용할 GPIO의 번호를 정한 후에 데이터 시트에서 설정하기 위한 레지스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GPIO 18번에 LED를 연결해서 1초 주기로 LED를 깜빡이는 블링크 예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해당되는 핀은 여기 회로도에 보이는 듯이 12번 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LED를 연결하고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구현해 보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커널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CSF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GPIO 드라이버 커널 모듈 개발 전에 준비할 게 있나요? 예, 당연히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커널 모듈을 개발하기 때문에 커널 소스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행할 거니까 당연히 크로스 컴파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실행할 라즈베리 파이의 커널 버전과 다운로드 받은 커널 버전 소스가 같아야 합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의 커널과 내가 지금 새로 개발하는 커널 모듈의 커널 버전이 서로 안 맞으면 그것을 나중에 추가했을 때 실행이 당연히 안 되겠죠. 먼저 라즈베리 파이의 커널 소스를 다운로드 받는데요. 이것은 홈 디렉토리 밑에다가 git 명령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리눅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겠죠. 거기에 이제 커널 소스가 다운로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라즈베리 파이용으로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홈 디렉토리 밑에 우리가 새로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기 위해서 유저 드라이버라는 폴더를 먼저 하나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저 폴더 안에 유저 driver.c라는 C 프로그램을 하나 짜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GPIO에 LED를 연결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전체적인 구조는 우리가 앞에서 환경 분석과 설계와 분석에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헤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define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디바이스의 번호죠. 우리가 번호를 새로 만들 번호를 디바이스 메이저 넘버를 221번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이름은 유저 드라이버라고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로 인풋은 0, 아웃풋은 1 이렇게 주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다가 0과 1을 직접 써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 0과 1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풋이다, 아웃풋이다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을 리딩하는 다른 개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심볼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디파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물리적 주소에 직접 접근을 하죠. 그럴 경우에 주변 장치의 물리적 주소의 시작은 몇 번일까요? 이 부분은 데이터 시트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펑션 핀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GPIO의 모드를 설정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핀 넘버에 전달된 값은 모드를 변경할 GPIO의 번호이고요. 모드에 전달되는 데이터는 0 또는 1인데요. 그것이 인풋 또는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set P는 GPIO의 출력을 제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high 또는 low가 되겠죠. 그 외에 우리가 GPIO를 이용해서 LED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write 함수가 필요하겠죠. 이 write 함수에 가서 보면 결국은 copy from user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과 릴리즈가 돼 있네요. 즉, 이 GPIO 디바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픈 클로즈를 하죠.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것인데요. 오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 볼까요? 일단은 IORema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우리가 할당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릴리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죠? IOOnmap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되돌려주고 있죠. 즉, 메모리를 얻거나 메모리를 되돌려주는 것이 오픈과 릴리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에 보면 모듈 이닛과 모듈 엑시트가 있네요. 모듈 이닛과 엑시트는 이 커널 모듈이 커널에 추가될 때 실행되고 삭제될 때 실행되는 함수를 정의해 놓고 있죠. 즉, 이 모듈 안에 인자로 유저 드라이버 init, 유저 드라이버 exit라는 함수가 실행되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널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짠 이후에 커널 소스를 설정하고 모듈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요. 커널이라는 환경 변수에 커널 7을 넣고 그 다음에 make를 수행하게 되는데 make에서는 일단 BCM2709 def config를 수행하고 모듈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유저 드라이버 디렉토리 밑에 make 파일을 만드는데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로스 컴파일러 이름을 주고 컴파일을 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크로스 컴파일러 이름도 길고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오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make 파일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make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커널을 컴파일을 수행을 하게 되죠. make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user driver.ko 즉 커널 오브젝트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게 잘 생성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PC에서의 할 일은 끝났죠. 커널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라즈베리 파이로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이 커널 모듈을 등록하죠. 추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가는 insert 모듈, ins 모드라는 명령을 통해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잘 등록됐는지 보려면 list 모듈, 즉 ls 모드 명령을 통해서 보면 user drive.ko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 끝났다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우리가 만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헤더 파일이 쭉 있고요. 거기서 매크로 디파인이 있는데 드라이버 패스가 어디냐면 /dev 밑에 우리가 만든 장치 드라이버 유저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 장치 드라이버에 접근을 하면 이 장치 드라이버는 221번이죠. 그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크로스 컴파일러가 필요 없죠. 왜? 라즈베리 파이에서 개발하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GCC 명령을 주게 되면 됩니다. 즉 GCC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행 파일이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인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GPIO 번호, 즉 LED가 연결된 GPIO 번호. 두 번째 인자는 그것을 on, off, 즉 켤지, 끌지를 결정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장치 파일을 거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가고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물리적인 주소에 연결된 그 디바이스를 제어를 하게 되죠. 즉 전원을 줬다 안 줬다 하게 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ysFS를 이용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sysFS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sysFS는 리눅스 커널이 제공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의 하나로서 가상 파일을 통해서 다양한 커널 하위 시스템, 또 하드웨어 장치 또는 커널 장치 모델에서 사용자 공간에 이르는 관련 장치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를 내보내게 됩니다. 다양한 장치와 커널 하위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보낸 가상 파일들은 이들의 구성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sysFS는 장치 트리에 표현되는 정보를 내보낼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프로FS에 과도한 어떤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강사님, sysFS를 이용한 LED 제어 소스가 긴데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네, 소스가 좀 길죠. GPIOP는 먼저 GPF 셀 레지스터 중 하나를 쓰고요. 그 다음에 GPF 셋과 GPF 클리어 레지스터를 쓰는 방법으로 출력으로 구성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GPIO 레지스터를 설명하는 구조를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는 GPIO 핀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S_P GPIO 레지스터를 메모리에 있는 GPIO 레지스터의 주소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LED 깜빡임 주파수를 변경하기 위해 sysFS 기반의 사용자 모드 인터페이스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3단계로 수행되는데요. 장치 클래스 등록, 예를 들어서 sys 클래스 LED 브링크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내에 장치 개체를 등록하는데요. sys의 클래스의 LED 브링크의 LED 브링크로, 그 다음에 장치 개체는 sys 클래스 LED 브링크의 피리어드에 대한 sysFS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우선 문자열 값을 받아 정수로 변환하고 이에 따라 LED 브링크 깜빡임 기간을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sysFS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으면 컴파일을 해야겠죠? 네, 컴파일하고 파일 전송 과정은 이전에 우리가 했던 과정하고 동일하니까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송 후에는 드라이버를 추가해야겠네요. 네, 역시 똑같이 인스 모드를 이용한 드라이버 삽입까지는 또 앞서 문자 드라이버하고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스 모드를 완료하면 /sys 밑에 클래스 폴더 아래 LED 브링크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이동해서 파일 목록을 확인해 보면 각종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피리어드의 숫자 값을 변경하게 되면 GPIO 18번이 해당 주기에 따라서 ON과 OFF,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ysFS를 이용해서 LED를 제어하는 과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현하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PIO 디바이스 드라이버 커널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 디렉토리 밑에 유저 드라이버 폴더와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커널 소스 설정 및 모듈 컴파일 수행 후 메이크 파일을 작성하고 컴파일을 수행합니다. 커널 모듈이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면 라즈베리 파이로 복사하여 커널 모듈을 등록합니다. 또한 장치 파일을 생성하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게 됩니다. 끝으로 라즈베리 파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드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드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 구현을 실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습인가요? 네, 이번엔 두 가지 방식, 커널 모듈을 개발하는 것과 sysfs 방식을 실습을 통해 해보겠습니다. 네. 네,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라즈비안 커널 소스 코드와 크로스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네, 긴 명령을 이용해서 커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도 apt-get 명령을 써서 구운 후 컴파일러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저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네, 설치가 다 완료되면 홈 디렉토리 아래 유저 드라이버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 디렉토리에서 드라이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만들어진 유저 드라이버 디렉토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저 드라이버라는 C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드라이버를 작성하겠습니다. 네, 에디터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 GPIO 레지스터에 대한 구조체가 있고요. 네, 내려가다 보면 set핀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안을 보면 그 스테이터스 값에 따라서 클리어를 해줄지 아니면 set 해줄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 함수가 있고요. 드라이버를 오픈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초기 함수와 나갔을 때 동작하는 함수도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커널 모듈을 컴파일하기 위해서 make 파일을 작성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에디터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유저 드라이버 오브젝트 파일을 추가함으로써 컴파일 시 빌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 kconfig에서 이 경로는 라즈비안의 커널 소스의 경로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크로스 컴파일러 부분인데요. 저희가 설치한 이 크로스 컴파일러를 입력해 줌으로써 크로스 컴파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컴파일을 해볼까요? 네, make 명령어를 통해 컴파일 하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완료되었고요. 네, 안에 보면 이 커널 모듈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scp 명령어를 통해서 커널 모듈만 라즈베리 파이에 옮겨 보겠습니다. 네,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옮겨보겠습니다. 네, 옮겼습니다. 네, 다음은 라즈베리 파이에 커널 모듈을 등록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전원이 있는 라즈베리 파이에 뿌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접속하겠습니다. 먼저 뿌찌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호스트 네임에 이 라즈베리 파이에 IP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네, 접속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ins모드 명령어를 통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등록을 했고요. 이제는 ls모드 명령어를 통해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항목 중에서 여기에 저희가 만든 유저 드라이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완료가 됐으면 nknode 명령어를 통해서 장치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입을 적어주시고 주번호, 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이 드라이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학생이 C 파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네, 그럼 앱이라는 이름으로 C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드라이버를 오픈하고 인자를 2개 받아서 어떤 핀에 셋을 할지 클리어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이면 전압을 주고 클리어일 때는 전압을 빼는 그런 간단한 드라이버입니다. 네, 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gcc 명령어를 통해 컴파일을 하고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cc 명령을 사용해서 컴파일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컴파일하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제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회로를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LED GPIO 18번에 LED를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라즈베리 파이에 붙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였고 회로 구성을 완료했으니 다음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인자값으로 GPIO 18번 핀에 그리고 셋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sysfs를 이용해서 LED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해 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유저 드라이버 1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유저 드라이버 1이라는 C 파일을 만들어서 드라이버를 작성하겠습니다. 네, 우선 만들어진 이 유저 드라이버 1 디렉토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디터를 이용해서 C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GPIO 레지스터라는 구조체가 있고요. 네, 여기도 이제 set GPIO 펑션이 있고요. 아웃풋 밸류 함수도 있고요. 타이머 핸들러나 콜백 함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완료하시면 저장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메이크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메이크 파일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는데요. 유저 드라이버 1.5V 파일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이 KDIR은 라즈베리안 커널 소스가 있는 경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로스 컴파일은 저희가 설치한 크로스 컴파일러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하시면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make 명령어를 통해서 컴파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컴파일을 완료했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LCP 명령어를 통해 커널 모듈을 옮겨 보겠습니다. 네, 옮기겠습니다. 네, 옮겼습니다. 네,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드라이버를 등록해 볼 텐데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원격 접속했던 뚜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등록은 아까와 같이 인스 모드를 이용하겠습니다. 네, 등록을 완료했고요. LS 모드를 통해서 잘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유저 드라이버 1이라는 드라이버가 잘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등록이 되었으면 sys 밑에, 클래스 밑에, LED 블링크 밑에 또 LED 블링크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루트 권한으로 바꾼 다음 period 값을 입력해서 LED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수 명령어를 통해서 루트로 보겠습니다. 네, 루트로 들어갔고요. 필리오드에 100이라는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입력을 했고요. 네,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회로를 다시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다음과 같이 LED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실습은 여기까지고요. 커널 모듈과 sysf를 이용한 드라이버 실습을 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두 가지 반복 다 해보니까 이해하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3를 위한 암용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치하고 GPIO 커널 모듈 디바이스 드라이버 작성 및 컴파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PC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 접속해 커널 모듈 파일을 전송하고 등록 및 파일 생성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컴파일하였으며 GPIO 핀에 LED 연결 회로를 구성해 동작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sysfs를 이용해 LED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한 후 PC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 접속해 모듈 파일을 전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즈베리 파이에서 커널 모듈 등록 후 sysfs에 등록된 파일을 이용해 LED 제어를 확인하였습니다.